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를 했고 감독님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감독님의 말이 뭐냐? 전반전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시점에 따라서 아스날에게 압살을 당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소극적이었다네요. 우선 토트넘은 그 어떤 팀이라도 물려고 달려들면 무조건 쫄아버립니다. 그냥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고 물려고 달려들면서 쫄아서 소극적이 되었던 겁니다. 물려고 달려들 때 오히려 역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진짜 이거부터가 문제입니다. 선수들이 너무 정직해요. 토트넘 선수들에게 트릭을 본 적이 없어. 압박을 당하면 보이는 동료에게 주면서 떠넘깁니다. 불안해 보여서 이제 미드필더들이 도우려고 달려들죠. 그런데 그 미드필더들도 맨투맨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탈압박을 성공시키려면 트릭을 써야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하면서도 왼쪽으로 좀 가고, 아니 이걸 진짜 말로 해야 되나? 농구든 야구든 배구든 다 있잖아요. 아니 팔씨름도 그렇게 안 합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역으로 활용해서 움직여야 탈압박이 되고 기회를 만들 수 있죠. 아 진짜 내가 감독하고 싶네 진짜. 그럼 이게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선수들끼리 훈련하면서 서로 사인도 만들고 좀 맞춰야죠. 그게 또 하나의 전술 아니겠습니까? 주구장창 수비도 없는 공격으로 골 넣는 연습만 하고 있고, 아스날 압박 강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스날과 기술적인 레벨은 둘째 치고 동료들과의 호흡에서 센스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밀린 겁니다. 왠지 진짜 이 선수들 다 농구 못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을 어떻게 이겼냐고요? 리버풀은 그때 이런 강력한 압박을 안 했습니다. 토트넘이 2실점을 했지만 수비가 약해서 2실점을 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운도 없었고 또 드라구신의 수비력 문제보다 아니라면서 패배한 거죠. 아스날의 동점골대를 보면 마갈량이스와 드라구신 보십시오. 이건 진짜 딱 농구 수비할 때 흡사하죠. 마갈량이스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른쪽으로 냈다 달리니까, 아니 하필 그때 또 크로스는 뭘 그렇게 또 정확하게 온대요. 드라구신이 헤딩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마갈량이스를 더 밀어내버려서 균형을 잃게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점도 로메로가 자주 했던 건데 트로사르를 좀 무시한 걸로 보입니다. 안일하게 수비하다가 마음껏 슈팅하도록 두게 된 셈이죠. 리버풀 6실점 참패와 아스날전 패배를 놓고 어떤 패배가 더 비참하냐고 묻는다면 체감상 아스날전 패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정말 대등하고 아슬아슬해야 기대감이라도 생기는데, 이 경기 스카이 스포츠에서 평점을 내길 클루셉스키가 6점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돼요. 클루셉스키가 7.5 이상을 내줘야 승산이 있습니다. 아스날의 평점을 봐도 미드필더들은 라이스 7점, 웨데고르 7점, 파티가 6이었습니다. 파티는 그래도 결정적으로 비수마의 볼을 뺏어서 득점의 기점 역할을 했죠.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은 비수마 5, 사르 5, 베리바리 6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토트넘 수비는 아쉬움이 좀 있을 뿐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스펜스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6점을 주긴 했지만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고 더더 기대되더라고요.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얘기를 뱉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10년 있으면서 이런 성적은 처음 겪는다. 맨유가 사우스햄튼전 승리하면 토트넘 14위인 겁니다. 하필 런던 라이벌 첼시한테도 손흥민이 득점해놓고도 패배했는데 이번에도 런던 팀에게 골을 넣고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더 충격적인 것은 토트넘이 런던 연고를 하는 팀 중에 꼴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의 런던 연고팀은 아스날, 첼시, 풀럼, 브렌트포드,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토트넘인데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7팀 중에 꼴찌라니요. 손흥민은 빨리 잊고 에버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앞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상대가 설렁설렁하고 쫄아줘야 토트넘이 잘할 수 있으니까요. 토트넘이 오브리그 테머스에게도 고전했던 게 달려드니까 당했습니다. 아니 토트넘 선수들은 무슨 별도로 영국 신사 교육 같은 걸 받나? 왜 그래? 아니 남미 선수들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로메로, 히샬리송 있으면 진짜 안 그럴 텐데. 아스날은 이번에 큰 실수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기회가 더 없었죠. 상대가 실수를 해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기 후에
패널들이 이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토트넘에서도 뛰었었던 아데바요르가 맹 비난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만약 토트넘을 상대했다면 가장 행복한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토트넘은 너무 단순하고 쉽다. 이런 팀을 상대하면 매번 해트트릭을 할 것이다. 토트넘에서 잘했다고 할 만한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네. 좀 오버한 듯 하지만 딱히 뭐 틀린 말들은 또 아닙니다. 엔지 감독은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고 목소리 톤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엔지 감독은 지금 성적이면 사실 본래 100% 경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질이 되지 않는 건 유로파리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비 회장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카라바오컵을 유의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년 전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로파리그 16강 탈락이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리그 순위 상승 없이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하게 되면 100% 경질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첼시도 12위를 했을 때 감독 경질했습니다. 맨유도 우승 트로피 2개 들어도 순위 추락하니까 경질시켰고 에버튼, 웨스트햄 다 경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력이면 유로파리그 우승도 어렵죠. 네. 혹시나 선수 부상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유로파리그가 치러질 때는 센터백들도 복귀를 하게 됩니다. 레비 회장도 거기까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드라구신과 그레이가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로메로, 반더벤이 복귀 후에 모든 경기 출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센터백이 아닙니다. 바로 미드필더입니다. 클루셉스키는 부상 없이 정경기 출전, 국가대표에서도 정경기 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지쳐 있습니다. 메디슨은 엔지볼의 적응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빠른 공격 전환에 맞지 않고 수비 가담이 부족합니다. 벤탄쿠르는 주말 경기까지는 쉬어야 하고 비수마, 사르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18살 베리발이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 뛰기만 하지 뭐 키패스 하나 없습니다. 사실 미드필더들은 다른 팀들도 이 정도 스쿼드는 됩니다. 그래서 클루셉스키 외에는 체력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뭐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미드필더가 지쳐 보이냐?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갈아쓰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미드필더들이 활약을 해줘야 손흥민도 임팩트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축구는 혼자만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네. 손흥민은 전체 슈팅이 2개였고 그 중에 1개가 골이었던 겁니다. 토트넘이 결국 살아나려면 손흥민 슈팅 많이 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죠. 토트넘은 이제 일요일 밤 11시에 에버턴 원정길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에게 겨우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에버턴이 안첼로티에 이어서 이제 모예스 명장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에버턴 한화 같은 팀이거든요. 곧 경기장 완공돼서 기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등만 피한다면 다크호스 될 준비 중입니다. 전반기에 토트넘이 초토화를 시켰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경기 될 거니까요. 만반의 준비로 잘 쉬고 제발 좀 내가 말한 걸 좀 적용 좀 해라 좀 진짜.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